사고를 당해서 신경하고 다 끊어져서 못 움직이는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한다고 생각을, 제 인생에 가장 끔찍했던 시기에 그 이면지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선을 계속 그렸어요. 거의 몇 달 동안 결국에는 그렸죠. 행복 그 자체였어요. 제가 원래는 그 고등학교 때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친구 따라갔다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날라리가 된 거죠. 좀 막 방황도 하고 이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반대를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너 공부해라, 학원 다녀서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반항심에 집 앞에 미용학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미용학원이나 가지 뭐 이랬는데 아버지께서 그래 그거라도 해 이렇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미용학원을 처음 갔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집에서 또 가족들이 그게 네 천직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막 신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용사 헤어 자격증을 따고 대학교를 이제 미용과로 오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좀 되게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 잘했어요. 그냥 내 거 같은 일이라서 엄청 그냥 즐겁게만 배웠거든요.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청담동 메이크업샵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스텝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, 스텝이니까 막 메이크업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맨날 청소하고 막 하루 종일 그 속눈썹 막 모양대로 막 자르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저 아닌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37 가지고 와 이러면은 딱 가지고 와요. 근데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뭐가 37이고 뭐가 38이고 길이가 다르고 이렇게 모르겠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피곤한 일이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고 돈 받으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진짜 보였어요. 그 속눈썹 길이가 그때부터. 사고를 당해서 이제 손이 신경하고 다 끊어져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어요.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나왔는데 손이 이게 안 굽혀지고 안 움직이니까 아이라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될 때 손을 막 떨어서 쓸 수 없는 손이 된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는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니까 좀 되게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살 이유를 못 느끼는 시기였어요. 처음에 한두 달쯤에는 그냥 이러다가 뭐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3달, 4달 되니까 그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. 제일 힘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에 가장 끔찍했던 시기예요, 그때가. 아무래도 이 선을 그릴 때 떨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면지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볼펜으로 그 선을 계속 이렇게 그렸어요. 계속 거의 몇 달 동안 내가 이거를 떨지 않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결국에는 그렸죠. 진짜 기분 좋았어요. 그거 이제 딱 그렸을 때 선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딱 나왔을 때 다시 또 그렸는데 또 나오고 또 그렸는데 또 나오고 또 그렸는데 또 나오고, 아 드디어 이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그게 뭐 잘 되고 못 될 거 다 떠나서 그냥 이런 우울한 생활을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 그 자체였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잘 될 거라고도 생각도 못 했었고 그때는 그냥 다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.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헤어 메이크업을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.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때 1인분뿐만 아니라 2인분, 4인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력자고 능력자고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했던 거는 헤어 공부였어요.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 스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헤어
세팅하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몰라서 헤어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. 패션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촬영 다니다 보면 다 거의 패션에 대한 일이니까 그거를 제가 알아야지 이거는 이렇게 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와야 되니까 그래서 패션 공부 재미삼아 이제 모델들 포즈 짓는 이런 거 디렉팅 같은 것도 공부하고 진짜 많이 하죠. 그림도 하고.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. 그 촬영장 안에서. 예를 들어 모델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갔더니 당일날 다른 모델이 올 수도 있고 모델이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나서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오는 날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혹시나 어딘가에서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더 그런 패션이나 뭐 이런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모델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그 모델들은 왔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거든요.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촬영장에 잘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제가 친구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일하는 거는 편하게 하면 안 되지만 마음이 편해야지 그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. 아시죠? 모델이 조금만 다른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, 사진이. 근데 조금만 풀어지고 조금만 이제 좀 뭔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알아서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죠. 사람으로서 아티스트가 아니라. 저는 그 촬영장에서 모든 사람보다 제가 제일 빨리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, 완벽하게. 그래서 일 갈 때는 절대로 늦잠 자거나 시간 맞춰 일어나지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7시에 촬영이 시작한다? 그럼 일어나는 거 4시에 일어나요. 왜냐면 정신 차려야 돼서. 비몽사몽으로 가서 절대 일할 수 없어요, 완벽하게.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미지나 뭐 그런 제가 그날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막 다 뽑아서 이렇게 봐요, 계속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모델이 이 의상과 이런 헤어 메이크업을 살리기가 힘든 감을 못 잡았다 그래야 되나?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미 머릿속에 이제 이런 의상과 이런 헤어 메이크업으로 모델들이 어떤 포즈를 막 지었는지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잠깐 테스트하고 뭐 쉰다고 할 때 모델한테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하죠.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 헤어가 이쪽이 되게 예쁜 것 같아. 뭐 메이크업이 이런 각도가 되게 예쁜 것 같더라. 포즈를 좀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네보면은 이제 그렇게 모델이 이제 듣고서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탁탁 찍히면은 화면이 나오잖아요. 탁 나왔을 때 다들 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막 전율이 막 제가 아직까지 제가 이 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누가 나를 부르고 누가 나를 찾았을 때 누가 봐도 아토님 부르길 잘했다. 아토님은 역시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. 그래서 정말 일을 했을 때 기복 없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. 되게 허황된 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나중에 K-뷰티 얘기를 했을 때 아토라는 이름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. 요즘에 뭐 이사빈님이나 정샘물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한국 미용 문화를 얘기했을 때 아토라는 사람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